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사실 인생은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이 결정이죠. 그리고 그 어려운 결정은 결정장애도 만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결정은 누구나 다 어렵기 때문에 영어로도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다, 결정한 다음에 많은 관련된 표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표현들을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결정과 관련된 표현들을 볼 건데요. 먼저 the bottom line. the bottom line. 이건 기본적으로 결정과 관련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비즈니스나 일할 때 아셔야 됩니다. 의미를 먼저 보시면 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요점, 그리고 결과나 총 금액을 뜻하는 건데요. 어떤 표 같은 걸 보면 맨 마지막 줄이라는 건데요. 거기에 총 금액과 합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또는 계약서에선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게 바로 사인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의미하고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결과나 요점을 뜻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The politicians argued for hours, but the bottom line was that no one wanted to increase the national debt. The politicians argued for hours, but the bottom line was that no one wanted to increase the national debt. 그 정치인들은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지만, 싸웠지만 결국엔 요점은, 결과는, 얘기에서 나왔던 결론은 아무도 국가 빚을 늘리고 싶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the icing on the cake. The icing on the cake. 이건 결정에 있어서 이런 게 있다면 너무나도 쉬워지고 도움이 되는 존재인데요. 금상첨화처럼 뭔가 좋은 것에 추가로 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을, 선택지가 더 좋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케이크 그냥 빵이라면 이 설탕 아이싱이 더해져서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죠. Her promotion was nice, but the raise she received was the icing on the cake. Her promotion was nice, but the raise she received was the icing on the cake. 그녀의 승진은 좋았지만 그것도 좋지만 그녀의 월급 인상은 케이크의 아이싱이었다. 결국엔 더 좋아진 보너스였다. 추가적인 좋은 것이었다. 다음은 in two minds. in two minds. 이건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in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런 곳에 놓여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건 결국엔 결정을 못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결국엔 two minds, 두 개의 머리, 두 개의 정신에 있다. 그런 곳에 놓여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서 나눠져 있다. 두 가지 의견이 있다. 두 개 사이에서 못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확실하지 않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마치 내 내면에 두 자아가 싸우고 있을 때 그 두 개 사이에서 결정을 못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He was in two minds whether to take the new job or not. He was in two minds whether to take the new job or not. 그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갈려 있었다. 두 가지 의견에서 못 고르고 있었다. 그 다음에 whether가 나오는데요. whether something or not.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두 가지 선택지에서 이걸 할지 말지 이런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택할지 새로운 직업을 택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다음은 split hairs. split hairs. 이건 직역을 하면 머리카락을 쪼개다, 나누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 나누고 쪼개는 거기 때문에 앞서 본 표현처럼 나눠진 의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오해인데요. 의견 차이가 있는 건 맞지만 이건 한 사람 내에서가 아니라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끼리 의견이 나눠질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 건 맞지만 머리카락의 끝을 나누는 것만큼 작은 의미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으로 의견 충돌이 있고 결정을 못 내고 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데요. I thought it was light red and she thought it was pink, but we were splitting hairs. I thought it was light red and she thought it was pink, but we were splitting hairs. 나는 옅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는 핑크색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걸로 의견 충돌이 있던 것이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 부질없던 것이었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다음은 to stick to your guns. to stick to your guns. 이 표현은 조금 다른데요. 결정을 한 다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한번 총을 쏘면 결정을 한 거죠. 그렇지만 중간에 쏘지 않는 것은 변심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너의 총에 붙어 있어라. 그래서 계속 쏴라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해라. 하던 대로 변심 없이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If you choose a career field, stick to your guns for a while. If you choose a career field, stick to your guns for a while. 어떤 한 분야를 거기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어느 정도는 그대로 해라. 어느 기간 동안은 적어도 그대로 변심 없이 계속 해봐라. 다음은 to sit on the fence. to sit on the fence. 이건 직역을 하면 펜스 울타리에 앉아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바로 결정을 못할 때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울타리는 두 영역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으로는 그 두 가지 영역, 즉 선택권 사이에 걸터 앉아있다. 펜스에 앉아있다. 결국엔 이도 저도 아니고 고르지 못했다. 또는 중립을 아예 선택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I'm still on the fence about him. I'm still on the fence about him. 여기선 sit를 생략했는데요. 그래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 울타리에 있다. 거기에 걸터 있다. 그에 대해서. 그러면서 결국엔 그 남자에 대해서 아직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이도 저도 아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직 아니고 잘 모르겠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to take a back seat. to take a back seat. 이건 선택을 안 하는 건데요. 여기서 back seat 뒷좌석이죠. 차에서는 앞좌석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뒷좌석은 결정권이 없고 그걸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향도 끼치지 않고 선택도 하지 않은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데요. I took a back seat and let my team members decide what to eat. I took a back seat and let my team members decide what to eat. 나는 선택을 하지 않고 내 팀원들에게 뭘 먹을지 결정을 하게 두었다. 다음은 up in arms. up in arms. 여기서 arms는 무기를 뜻합니다. 팔이 아닌데요. take up arms는 무기를 들다, 싸우러 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기를 들고 싸우다라는 표현에서 화를 내고 반대하다, 강하게 반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결정에 강한 반발을 할 때 표현하는데요. The teachers were up in arms over the pay cut. The teachers were up in arms over the pay cut. 선생님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다. 월급 삭감에 대해서. 다음은 up in the air. up in the air. 이건 농구에서 나온 표현으로 게임을 시작할 때 공을 위로 던져서 팀이 서로 공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선택의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를 뜻합니다. Our vacation destination is still up in the air. Our vacation destination is still up in the air. 우리가 휴가 때 어디로 갈지는 아직 미정이다. 결정이 안 됐다. 마지막으로 to dig your heels in. to dig your heels in. 이건 좀 특이한 표현으로 여기서 heels는 발 뒤꿈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걸 땅으로 파다, 즉 앞에서 올 충격을 대비해서 뒤꿈치를 땅으로 넣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내 발을 뒷받침해주고 밀리지 않게 하는 걸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반대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특히 그 결정을 절대 번복하지 않고 더 지지하고 더 그런 식으로 하려는 의미를 갖습니다. He dug his heels in and refused to believe that it was true. He dug his heels in and refused to believe that it was true. 그는 더 고집스럽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 네, 오늘은 바로 결정과 관련된 표현들을 봤습니다. The bottom line, the icing on the cake, in two minds, split hairs, to stick to your guns, to sit on the fence, to take a backseat, up in arms, up in the air, to dig your heels in. 이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